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견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잘 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바빠가지고 낮에 방송을 하나도 못 보내드렸는데요. 중요한 뉴스가 많이 쌓여 있네요. 우선 쌓여있는 뉴스 중에 첫 번째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즉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평생을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하고 싶느냐? 통일운동을 하면서 말하자면 인생을 즐기고 싶다. 이런 취지로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페북에 올린 글 내용을 우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북에 올린 글을 소개하기 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러한 얘기를 민주당 측과 일제 상의 한번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페북에 올렸는데요. 민주당 내 반응은 상당히 아쉽다. 이것을 번복하게 할 수도 없고 어쩌면 좋으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페북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 제도권 안에서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또 그들만의 말하자면 동지들을 위해서 할 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길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임 전 실장의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 얘기도 있었고 국무총리 설까지도 있었고 또 총선 출마, 종로 출마설까지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든 자리는 바로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제도권 정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권 정치에서는 완전히 떠나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그런데 정치인들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선언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발표한 선언을 뒤집는 것도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이 페북을 통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한 내용이 앞으로 제대로 지켜져 가지고 기성의 3선, 4선, 5선, 6선 그야말로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계 은퇴 선언과 임종석 전 실장의 은퇴 선언에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는 저도 임종석 전 실장의 정계 은퇴 선언을 선언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운동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임종석 씨는 통일운동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아주 기념비적 역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미 80년대 말 평양 청년 축전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임수경이를 보냈어요. 임수경 그 학생을 보냈어요. 전대협 의장을 할 때. 그래서 임수경이가 최초로 김일성과 만나는 그러한 그들만의 세계에서의 영광스러운 별을 따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수경이는 현 정권 들어와서 또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야 요직인지 아닌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시 임수경 씨는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전에는 국회의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 최초로 대학생 때 판문점을 거쳐서 DMZ를 거쳐서 우리 38선을 거쳐서 돌아온 그런 장본인이 임수경인데 임수경의 평양 방북 기획 실행 집행한 사람이 바로 임종석입니다. 그래서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이것은요 그냥 학자들이 얘기하는 통일연구와 다른 현실 세계에서의 통일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임종석이가 그리는 통일운동은 뭘까요? 그 뿌리는 임수경로까지 올라가고 그 뿌리는 전교조 활동에 올라간다. 전교조 얘기하는 통일운동이 뭡니까?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비서실장 할 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서 과거 했던 통일운동, 주사파 운동이 한번 도마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종석 실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즉
우리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자기는 통일 운동을 했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파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통일 운동에 대해서 우파들의 우려, 잘못된 것임을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강력한 반박의 형태의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최근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의 이 국회 보고와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잘못된 안보 의식과 잘못된 무능한 지식 이런 것을 질타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와대의 고위 당국자들이 일제히 화를 내고 강력히 반박하고 또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고성을 지르면서 손을 내젓는 그러한 무모한 행태까지 보였는데요. 임종석 실장 당시에 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인 것과 이번에 청와대 안보실에 또 청와대의 고인사들 비서실장이라든가 정용 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과 별반 차이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교조일 때 임수경을 북한에 보냈을 때 그리고 그들만이 세계에서 얘기하는 통일운동은 결국은 북한이 얘기하는 연방제 통일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연방제 통일 방안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에 와서는 이 임종석 실장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통일과 관련된 주사파적 시각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달려졌는지 우리 국민들은 이제 듣고 싶어합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얼마 전에 조국이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주의 전향 의향이 있느냐? 사회주의 전향이라고 하는 전향 같은 말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어요. 그 다음에 산호맹 활동 어떻게 생각하느냐? 후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공통점인 것은 이 임종석과 그리고 조국이 생각하는 통일운동, 사회주의 운동 과연 현 시점에서 얼마만큼 그 목표와 비전 그리고 전략 수단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애국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든 임종석이든 또 그 같은 계열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게 이제 막연하게 통일운동이 아니고요. 통일운동의 구체적인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 이번에 북송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북한을 다루는 방법론에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번 북송 사건 지도새로 못하게 처리하려다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어요. 왜? 실정법을 어긴 사건입니다. 국내법, 국제법 모두 어기고 북한에 이 탈북 어민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이것이 현 정권의 실상이고 임종석도 현 정권에서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마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오늘 태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2000년에 만 34세의 나이로 16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환희와 좌절 그리고 도전으로 버무려진 시간이었다. 그 중에서도 대선 캠페인부터 비서실장에까지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한 2년 남짓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예나 지금이나 저희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 잡고 있다. 이어서 이 같은 꿈이 통일운동, 바로 통일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꿈인데 방법론에서도 같은 방법론인지 이제는 밝혀져야 됩니다. 과거 학생운동 때는 민간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비서실장까지 마친 현 정권 최고의 실세입니다. 민간 부분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공인으로서의 이 국민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은 여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더군다나 현 정권은 임기 2년 반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 가서 일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고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자신 있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공인의 자세로 국민에게 밝혀주는 것이 예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시간은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반도 평화와 같은 꿈인데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이다.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어느 국민인들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 공동 번영을 원하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파들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고 공동 번영이 올 수 있다. 즉 제재도 풀 수 있고 핵이 없는 실질적인 진짜 평화가 온다. 이렇게 보지만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재를 풀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비핵화가 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이미 평화가 와 있다고 믿고 선전하고 있는 게 현 좌파들의 이 남북관계관, 한반도 평화안보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는 꿈을 실현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우파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어느 누가 서울과 평양을 잇는 그러한 많은 신뢰의 다리를 돕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동의 전제 조건은 민주주의고 평화주의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법률의 틀 안에서 이 법률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국보법입니다. 이 틀 안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도적인 틀, 바로 제재의 틀입니다. 국제사회에 전개되고 있는 국제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최소한의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의 취지와 그리고 정신에 맞춘 틀 안에서 이러한 민간 부분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 활동의 한계성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를 저는 당부해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분명한 이제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그리고 기대를 한꺼번에 말하자면 충족시킬 수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이 가야 할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의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통일운동에 매진할 것인지 한번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계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 현재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과 어떤 또 맥락으로 연계가 될지 영향을 줄지 한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이제 종로 과연 이제 임종석 빠졌으니 정세균 현 의원이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낙연 총리가 갈 것인지 아니면 제3자 누가 갈 것인지 어떻게 됐든 간에 야당 측 여당 측 인사들의 불출마 선언 예사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유한국당 김세현 의원이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안에 내부 동향을 제가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